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6월 어떤 달이죠? 네, 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이 공헌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 감사와 추모를 하는 그런 달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 노래 먼저 들어보시고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보다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구두에 어떻게 감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 있었던 흥남 철수작전에 대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흥남 철수작전. 이 작전은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바로 이 세계 전쟁사에 있어 가장 감동적인 그 휴머니즘을 보여준 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전의 비극 6.25는 시작됩니다. 이 북한 인민군의 공세에 이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렇게 밀리지만 유엔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역전시켰죠. 이 국군과 유엔군은 이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1만 5천여 명의 미 해병대 1사단이 압록강 근처에 장진호까지 나아갑니다.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이때 돌발 변수가 발생하죠. 바로 중국군이 30만 군대를 이끌고 장진호 일대를 포위해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가요? 이곳 장진호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고 때마침 강추위가 급습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추위였냐고요? 무려 영하 40도. 정말 이 장진호의 칼바람은요, 이 차량과 탱크의 기름을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너무 추운 나머지 총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통의 물, 식량 꽁꽁 얼어붙었겠죠. 동상에 걸린 병사가 속출했고요. 전사자들의 시신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 결국 북진 계획은 재검토되었고 이 장진호의 전 부대는 함흥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겠죠. 치열한 전투, 밀고 밀리는 그 피해 전투가 계속됩니다. 사투를 거듭하며 벌인 장진호 전투. 결국 철수작전은 성공합니다. 중국군은요, 이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이 전열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번 겁니다. 덕분에 흥남 철수가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흥남에는요, 이 철수를 위해 이동해야 할 병력만 10만 5천여 명, 수송해야 할 물자로는 17,000여 대의 차량과 35만 톤의 군수물자, 그리고 탱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남 지역에는 이런 군인들과 군수물자만 있지 않았겠죠. 그 삶에 대한 그 절박함으로 모인 20만여 명의 피난민들도 있었습니다. 군인과 군수물자와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흥남.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흥남철수작전 계획에는요, 민간인 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수장은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민간인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때 당시 미 제10군단에서 이 군대와 주민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인 그 민사부 고문을 맡고 있던 현봉학 박사가 단호한 알몬드 소장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적이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승선시켜 주십시오. 국군 지휘관들도 가세합니다. 만약 피난민을 승선시키지 않는다면 국군은 그들과 함께 육로로 내려가겠습니다. 국군은 피난민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피난민들과 함께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합니다. 알몬드 장군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피난민들과 함께 철수한다. 흥남 철수작전에는 이 군함, 민간함 등을 포함하여 193척의 배가 동원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배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입니다. 당시 이 배에는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실을 수 있었고요. 사람은 60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47명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니까 태울 수 있는 피난민 숫자는 고작 13명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선택받은 작은 공간에 몸을 싣기 위해 아비규환이 되고 있는 흥남부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빅토리오 선장 레너드 라두.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배에 실려있는 무기를 버리라. 그리고 사람을 태우라. 결국 배에 실려있던 25만 톤의 군수물자는 버려지고요. 14,000여 명의 피난민이 탑승하게 됩니다. 이 피난민을 태우는 데만 무려 16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피난민들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2월 23일 흥남에서 드디어 출항합니다. 800km의 대장정, 피난민 14,000여 명을 태운 빅토리오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품에 안고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경남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그 2박 3일 동안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승객이 바다에서 5명 늘어났습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흥남철수 때 피난민 수송에 커다란 역할을 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기네스북에 단일 선박으로 최다 인원을 구출한 배라고 등재되었습니다. 6.25 전쟁, 국군 사상자 62만여 명, 유엔군 사상자 15만 5천여 명, 민간인 사상자 250만여 명, 그리고 320여만 명의 피난민, 10만여 명의 전쟁과 그리고 수십만의 이산 가족. 우리는 이런 전쟁을 겪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래야만 누군가가 승리하는, 그래야만 끝나는 참혹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내버려지는 그 전쟁 상황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생명이 지금 우리의 시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겠지요. 바로 휴머니즘의 역사.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사람이 먼저였던 흥남 철수작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